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.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백서 TF를 꾸렸는데 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아울러 지난 총선 험지 출마한 30대 40대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 천목회 역시 당 체질 개선과 보수 재건을 외치고 나섰습니다. 천목회 간사인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매우 오래간만입니다. 10년 넘었습니다. 아니 제 기억에 꽤 네. 오래전에 의원하셨어요. 그게 몇 대였죠? 19대 12년부터 16년까지. 2012년부터 16년. 네.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나 뵀을 때가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국회 12년 전이네요. 예. 이야, 오래됐습니다. 별로 안 늙으셨네요. 마음은 그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고 아주 저기 감사합니다. 좋아 보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선거 이후라서 약간 네네. 좀 다시 후유증이 건강 있어요? 회복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알겠습니다. 네. 건강 빨리 회복하시고요. 네. 첫 질문 드릴게요. 네. 매월 첫째 목요일에 모임 갖는다고 해서 천목회 이렇게 네. 이름 지었다고 네. 들었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네. 천목회 어떤 계기로 모이게 됐는지 또 함께하는 분들 또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몇몇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그 수도권에 이번에 3040 젊은 주자들이 많이 출마를 했었어요. 네. 근데 뭐 결과를 아시지만 또 수도권 참패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저희가 모여서 뭐 총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이제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모였다가 이게 얘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. 우리가 뭔가 좀 당에 쓴소리도 하고 또 저희가 모였을 때 마침 또 총선 바로 거의 직후이긴 했었으나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과연 그 자성의 목소리, 반성의 목소리 또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좀 없어 보여서 우리라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매달 첫 목요일 이렇게 뵙자고 해서 결성이 됐고요. 처음에 이제 한 9명이 한 식당에서 모였다가 지금은 한 23명으로 늘었고요. 그 안에는 당선된 김재섭 도봉의 의원도 있고 또 중랑의 이승환 위원장도 있고 인천의 박상수 위원장도 있고 네네. 또 광주에서 출마했었죠. 박은식 위원장도 있고 뭐 세종에 출마해서 류재화 위원장도 있고 멤버 좋네요. 네, 요번에는 하여튼 요번에 출마했었던 3040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모임이 지금 결성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. 지난 14일에 네.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 밤샘 토론을 가졌어요. 네. 패배 원인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분석해서 요약해서 네. 발표하셨습니다. 내용이 어떤 게 있었죠? 뭐 저희가 그러니까 나쁜 정치가 있었다. 그거에 대한 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대응을 잘 못했다. 그래서 나쁜 정치를 한 5가지로 규정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불통의 정치, 회피의 정치, 뭐 그런 정치들을 저희가 쭉 나열을 하면서 그게 지난 총선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총선 기간에 있었던 뭐 전략 부재라든지 뭐 전술 부재라든지 이런 논의를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난 2년간의 그 정부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오다가 그것이 3월 초였죠. 이종섭 당시 그 호주 대사 임명으로 인해서 그것이 분출이 되면서 분노로 분출이 되면서 급격도로 저희 지지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반응들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게 이제 폭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거는 단순히 단순 몇 개월 한 달간의 총선이 아닌 2년간의 정부에 대한 판결음이 났다라고 저희가 이제
얘기를 한 거죠. 또 특히 마침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에서는 총선 패배 이제 백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백서 내용을 뭐 이래저래 들어보고 또 저희 천목회 들어 계신 분 중에 3분이 TF에 들어가 계세요. 근데 거기에서 논하는 주제들은 대략 보면은 총선 기간에 있었던 일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의 원인 분석은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중간 평가였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거를 다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. 그런 생각으로 이번 그 반성문을 만들게 됐죠. 네. 그 제가 이게 저도 조금 봤는데 네. 거기에 이렇게 워딩이 네. 뭐 아까 전략 전술의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공감 부재, 네. 뭐 그다음에 뭐 불통, 네. 회피, 아집 뭐 이런 부분들을 워딩이 있더라고요. 네. 예, 그 그런 앞에는 식으로 이제 규정을 사례가 지으신 좀 거죠. 있었고. 네, 맞습니다. 사례를 가지고요. 네. 공감 부재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는 거죠? 그렇죠. 뭐 공감 부재, 아집, 뭐 불통, 회피 이런 것들이 저희는 총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했죠. 네.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앞에 붙였고요.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저희가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. 비처진. 그러니까 뭐 네? 비처진. 어떻게 비처진다? 어떻게 비처진다.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뭐 A라고 설명을 하지만 국민들에게 비처진 건 B로 비처지는. 비처지는 게 중요하죠. 그렇죠. 이게 네. 선거를 치러보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선거는 뭐 상식보단 인식으로 치를 때가 많거든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인식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부재했고 대응이 부재했고 어찌 보면 그거를 회피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아마 우리의 총선 패배 요인이 아닐까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쭉 나열을 하면서 야 우리가 왜 졌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남 탓하기가 쉽잖아요. 근데 남 탓을 한참 하다 보면 결국에 그 질문에 오게 되더라고요. 그럼 그때 뭐 했어 당신들은? 네. 근데 그때 침묵이었어요. 그냥 그때 진짜 우리는 뭐 했지? 우리도 조용했지. 우리도 비겁했지. 그래서 남 탓도 남 탓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침묵했던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게 좀 그 워딩이 반성문 형태로 나오게 된 거죠. 네. 위원장께서는 국민의힘은 심지어 오래된 보수주의 이념마저 잊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. 무슨 뜻인가요? 저희가 지난 한 10년간 보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네.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뛰어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힘이 대표한 이 진영에서는 노선 투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에 대한 공부라든지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. 사라졌습니다.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작할 때만 해도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대로 내부적으로 아니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면서 다듬어가고 했었는데 그 건전한 토론이 사라지면서 네. 그러면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 지향점은 어디야? 그 지향점 안에 그 이념 안에 정책도 나오고 방향성도 나오는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콤파스가 도대체 뭐냐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네. 저희가 그러면 3040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뭐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예전하고는 확연히 틀려졌는데 여기에 과연 잘 대응할 수 있는 유권자들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무장이 잘 되어 있느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창피할 정도로 저희가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. 네. 자 이제 총선 백서 제작하고 있습니다. 근데 네. 총선 백서 특위 둘러싸고 좀 논란이 있어요. 네. 큰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 또 네. 하나는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 맡고 있는데 자꾸 자기 정치해가지고 당대표 나오는데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다가 네. 오늘 당대표는 안 나가겠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네. 어쨌든 백서 특위 치고 참 시끄러운 것 같아요.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? 잘못됐죠. 매우 잘못됐죠. 왜냐하면 마치 이 백서가 답을 정해놓고 그 안에
그 채워나가는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. 이 위원장께서도 좀 그렇게 보십니까? 그럼요. 왜냐하면 백서라는 게 뭐 저희 천목회 같은 경우에는 낙선자들이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성도 하고 있고 패배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당의 공식적인 패배 요인 또 그거를 근거로 한 그거를 진단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이제 백서 아니겠습니까? 공식적인 문서일 수도 있죠. 그렇죠. 예, 예. 그게 이제 저희의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뭐 재건이 됐던 앞으로 어떻게 나갈던 이런 거를 당이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잡음에 이제 휩싸이면서 공정성이 됐던 진정성이 됐던 이게 훼손이 되다 보니 백서 TF가 과연 나오는 결과물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? 또 당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못된 시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. 조정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TF가 백서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뭐 얘기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네. 잘 해보겠다라는 얘기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거기에 뭐 수치까지 나오면서 이거 답을 정해놓은 거 아니야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침 또 본인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얘기하면서 전당대회까지도 언급이 되다 보니 의도해는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인식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. 그렇게 비춰진 그 모습 속에서 총선 백서가 훼손이 되면 안 되니 그래서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건의를 드렸던 것이 네.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런 거였는데 본인이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 총선 백서가 조금 그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렇죠. 좀 어쨌든 해봅니다. 내용도 중요하잖아요.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. 예. 그러니까 네. 그런 부분도 계속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신 거죠. 그렇죠. 네네. 자, 뭐 백서 무용론 요거는 이제 약간 수그러들 수 있어요. 이제 더 지켜보리라고 이제 하는데 백서에 네. 뭐 한동훈 책임이냐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거를 뭐 갖고 이제 서로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대통령 책임론과 수직적 당정 관계 등이 백서에 담길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담겨야죠. 네, 담기지 않으면 그게 백서가 제대로 된 백서라고 과연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자, 지금 청취자 부대 이제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0355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국민의힘 당파 싸움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. 걱정입니다. 그러세요? 네,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당이 지금 계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.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승을 거뒀는데도 네. 정권 탈환이라는가 뭐 제목을 가지고 재집권 플래닝인가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당파 싸움, 뭐 당내 계파 싸움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은 이건 잘못된 거죠. 그건 어쨌든 그 젊은 정치인들로서 이거 분명히 지적을 해나가야겠네요. 그럼요. 근데 여기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. 네. 천목회는 네.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데 정부는 대응 잘 못했고 당은 무기력했고 우리는 비겁했다. 통렬히 반성한다. 네. 이런 말씀하셨죠? 네. 그런데 외부에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. 비판하는 듯하다가 슬그머니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 입장에 맞춰주는 모습을 청년 정치인들이 보인다. 구체적인 차별화된 대안이 없다. 예를 들어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그냥 당 지도부에 순응한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. 이런 네.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세요? 뭐 그렇게 또 인식이 됐다면 그것 또한 저희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그 회의를 이제 장시간에 14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그 우려는 하나 했습니다. 뭐냐면 이 저희가 문건을 만들면서 이 내용의 주된 포인트는 우리가 당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아니면 정부가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거에 대해서 무대응이었던 당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가 침묵했다는 그 부분이 저희가 반성하는 지점이거든요.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정치를 저희가 이제 규정을 한 거고요. 근데 그 문건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최상병 저는 이제 순직이라고 하는데 최상병 사건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말하는 순간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. 네네.
제목이 어떻게 잡혔을까요? 아이 뭐 저희가 반성하거나 네. 저희의 그 주된 목적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약간의 정무적 판단도 들어갔고 저희가 그 안에서 생각했던 거는 천목회가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반성문 하나로 우리가 무슨 해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 중장기적 계속 모임을 이어나갈 때 분명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내보낼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.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메시지, 네. 전달되고 싶은 메시지에 집중을 하자라는 부분이 거론됐습니다. 네. 자, 천목회에선 전당대회 룰부터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당대표 뽑는 거 당원 네. 100%돼 있잖아요. 네. 민심 50%. 그러니까 5대 5로 하자는 거네요. 네.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?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일단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거는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. 그럼 상징적으로 민심이 반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네. 의미에서 저희가 5대 5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이게 7대 3에서 100% 당원으로 가는 과정이 네. 좀 과격했지 않습니까? 그때 뭐 연판장 사건도 있었고 연판장 사건은 저희가 얘기했던 아집의 정치였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민심을 반영하는 룰이 돼야 된다. 저희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뭐 남원정, 네. 천신정 네. 이 시절이 그립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그 무슨 얘기냐면 젊은 정치인들이 파이팅이 좀 약하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 옛날에 남원정, 천신정까지 나오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 좀 약간 반성이 되십니까? 어떠십니까? 반성이 되고 사실 이제 저는 어제 당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원내 부대표단을 꾸렸더라고요. 원내 부대표단의 나이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. 맞아요. 네, 굉장히 젊어졌고 이게 뭐 한 가지 안타까움이란 굳이 얘기하자면 굉장히 이제 어떤 지역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에 당이 지금 영남당으로 거의 전락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치더라도 저희 천목회가 이제 소장파로서 목소리를 내다 보니 당 내에서도 이제 현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국을 끌고 나가야 되는 주체들이 될 텐데 그분들도 좀 소장파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앞으로 그들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또 별개로 저희 천목회는 저희가 계속해서 외부에서 좀 더 어찌 보면은 좀 날카로운 시각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. 이제 민주당은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도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천목회에서 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는 이걸 뭐 수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직 나온 건 아니죠?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게 좀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. 뭐냐면 소위 말하는 수용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렇죠. 왜냐하면 국민의 힘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안보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뭐 생각이 드는 정당 아닙니까? 네네. 근데 안보를 중요시 생각하는 정당이 사병이 병사가 작전 수행 중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마치 회피하고 그거에서 도망가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진 인식되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뭔가 우리의 정체성하고 맞지도 않고 어디선가 무지 잘못된 거거든요. 그럼 그것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됐고 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의 힘도 거기에 굉장히 입장을 강력하게 내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거기다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.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공수처 수사가 미진했을 때 특검을 오히려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도 보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것도 어찌 보면은 전향적이긴 하지만 우리 당이 먼저 했었어야 된다. 당이 잘 아시잖아요. 당이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힐 때 정치적 그 능력을 발휘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건도 만들어내고 협의안도 만들어냅니다. 그러면은 여야가 같이 함께 그런 것들을 우리 공수처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. 우리가 푸시를 하자. 그래 놓고 여야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미진하면은 우리가 특검법을 다시
스스로 같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우리가 용산에 건의를 하자. 네. 이런 식의 정치적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도 사실 지금 22대가 곧 시작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나오는 대체적인 메시지는 그냥 특검이에요. 그냥 지금 22대를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략 보이는데 21대와 과연 뭐가 달라질까? 이 특검 공화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?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가 사라진 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실 거다 우리 국민이. 우려도 하실 거다. 네, 그리고 예, 또 그거에 대한 심판도 따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민주당에선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후보 선출, 다시 말해서 추미애 당선인 패배에 대한 후폭풍이 있습니다. 네. 당 뭐 탈퇴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. 우원식 의원 찍은 사람 찾아내기, 이른바 수박 찾기 움직임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원들 달래기에도 나섰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? 전 일단 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이제 경선에서 이긴 거잖아요. 아직 선출은 안 된 거죠. 되는 걸 보면서 약간 위기 의식도 느꼈어요.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뭐 수박 논란, 뭐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의 굉장히 극단적인 뭐 발언, 언행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거의 이재명 대표의 독재 체제 그리고 뭐 전체주의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네네.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. 그것도 우려되죠. 왜냐하면 거대 야당으로서 굉장히 국정 운영에 또는 국회에 굉장히 큰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잡음이 많은 것은 글쎄요. 앞으로 4년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네. 남의 당이라서 저희가 뭐 평가를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마지막으로 허은하 전 의원이 개혁신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.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. 어떻게 전망하세요? 우리도 젊은 대통령 탄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자, 네.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힘 천목회 간사인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교통정보센터 김민